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중국어학원 HSK 대표 강사 최현정입니다. 네, 오늘은 9월에 있었던 시험 문제로 10월 시험 대비하는 그런 시간 가져볼 텐데요. 오늘 좀 내용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또 이거 길어지면 잘 안 보려고 할 테니까 거두절미하고 빨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독해 1부분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문장을 볼 때 관련사부터 찾아내는 것이 순서예요. 수일한, 但是, 如果就 이런 것들부터 찾아내서 이게 짝이 잘 갖추어져 있는지 혹은 의미상 여기에 잘 맞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인데요. 지금 보면 凡是 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우리 6급 단어인데요. 凡是를 사전 찾으면 무릇이라고 나와요. 자, 일단 사전이 잘못했죠. 너무 우리한테 와닿지 않는 뜻을 얘기했다. 그렇지만 요거를 그대로 외우는 여러분도 잘한 건 없어요. 무릇이라는 말이 한국어로 뭔지도 우리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죠? 예, 이 표현은요, 뒤에 어떤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리고요, 이 조건에 부합하는 것은 모두 뭐뭐 하다라고 해서 짝으로 쓰는 것이 떠우라든지, 그리고 모두라는 뜻을 나타내는 우리 5급 단어, 일률적으로 예외 없이 모두, 이律라든지, 그리고 이런 표현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우부라고 하면 뭐뭐 하지 않는 것이 没有, 없다. 모두 뭐뭐 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요런 표현들이 뒤에 들어와서 이 조건에 포함되면 다 뭐뭐 하다.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생일 파티를 할 건데 凡是想参加的人 참가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都可以参加 모두 참가할 수 있다. 이 조건에 들어가면 모두 뭐뭐 하다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보면 지금 짝으로 仍然 여전이라는 전혀 맞지 않는 짝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요게 이 문장이 되겠는데요. 사실 내용을 한번 읽어봤더니 自然条件恶劣 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연 조건이 아주 좋지 않다. 登山队员 등산 대원들은 克服了困难 여전히 어려움을 극복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수이란이 어울린다는 것이 내용상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뭐 답을 찾아내는 것까지는 필요 없고요. 고쳐내는 것까지는 필요 없고요. 凡是 똥 아니라 仍然 전혀 짝이 아닌 것을 통해서 일단 정답으로 찾아내는 정도만 하셔도 충분하니까요. 관련사부터 먼저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절대 빠지지 않는 것이 이제 문장 분석력 문제죠. 관련사는 없어요. 그쵸? 그러면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在什么什么中 하는 전치사 구조가 하나 나와 있어요. 우리가 전치사 구조에 괄호를 하는 이유, 영어에서도 뭐 in the classroom 이런 것들은 괄호를 보통 하는데요. 괄호라고 하는 보호에서 얻게 되는 어떤 피드백이 이거는 좀 생략해도 되는 문장의 핵심이 아닌 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괄호를 해서 이 아이가 없어도 문장이 충분히 성립이 되어야 된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对, 뭐에 대해서 44个 한자 字形 역시 对라는 전치사 구조. 전치사 구조가 두 번 들어온 다음에 进行 뭐뭐 합니다. 微调, 여러분이 微调가 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뭔가를 하는구나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약간의 조정을 했다는 뜻이 되겠는데요. 이 문장은 딱 봐도 뭐가 문제가 있냐면 괄호는 없어도 된다 그랬죠. 뺐을 때 갑자기 이 말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약간의 조정을 하다. 누가요? 주어가 없는 그런 문장이 돼서 모든 문장이 주어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격언 같은 거. 정직이 방책이다. 뭐 이런 것들은 모든 사람한테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주어를 생략해도 되고 또 회화체에서 말을 하는 상태에서 원은 종종 생략이 되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문장에서는 정말 누가 이런 조정을 했는지 없이는 안 되겠죠. 잘 봤더니 教育部 교육부가 아마 이런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주어를 教育部를 앞으로 빼서 주어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여기에 쓰셔도 좋아요. 교육부가 공공적으로 대중들에게 보여줬던 이런 표에서 라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어가 없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이번에도 호흡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수일한 但是 같은 거는 없는 문장이죠. 回到家乡 문제 없을 거고요. 我 주어입니다. 看到了 보게 되었어요. 목적어가 두 개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笑容 웃는 표정, 웃는 모습. 그리고 和 相인이라고 하면 사투리. 자, 우리가
하나의 동사에 목적어가 두 개가 붙었어요. 그러면 이 두 개 다 이 동사와 의미상 맞아야겠죠. 먼저 첫 번째, 엄마의 웃는 모습을 보게 되다. 예, 말이 되죠. 그렇지만 시향인이라고 해서 사투리 발음은 보는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적어가 두 개인데 하나는 서술어와 맞지 않기 때문에 허부터 이렇게 빼주셔서 이 아이는 쓸 수 없는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의 문제 같은 경우는 주어가 빠져 있는 상태였고요. 밑에 문제 같은 경우는 목적어가 두 개나 있는데 그중에 한 개는 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분석을 통해서 주어, 서술어, 목적어, 호흡을 통해서 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작년과 재작년에 불티나게 많이 나왔던 문제인데 올해 조금 잠잠했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다시 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보시면 먼저 이 네모부터 한번 보도록 하실 거예요. 学习成绩好不好? 공부 성적이 좋은지 나쁜지는 좋다라는 말 플러스도 얘기했고 나쁘다는 말 마이너스도 얘기했죠. 就要看 뭐를 좀 볼 필요가 있다. 学习态度 학습 태도를 좀 봐야 한다. 자, 여러분 이 문장은 맞는 문장일까요? 틀린 문장일까요? 우리가 태도라는 말은 이 자체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있지 않아요. 태도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 안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모두 들어가 있는 말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는 거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볼까요? 학습 성적이 좋은지 나쁜지는 역시 뭐를 봐야 된다? 学习态度好만 썼어요. 그러면 학습 태도가 좋을 때는 성적이 좋겠죠. 그렇지만 요 안 좋은 상황에 대해서 언급이 되지 않는 그래서 마이너스의 짝이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틀린 게 되겠고요. 자, 밑에 보시면 就要看 뭐를 좀 봐야 된다? 学习态度好不好 플러스 마이너스를 써서 학습 태도가 좋을 때는 성적이 좋을 거고 학습 태도가 나쁠 때는 성적이 나쁠 거고 서로 짝을 이루어서 의미적으로 호응 관계가 아주 잘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루어지는 문제 중에 잘 언급되는 것이 是不是 줄여서 是否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겠고요. 能不能 줄여서 能否 역시 플러스 마이너스. 高低 높고 낮다, 좋고 나쁘다. 자, 정은成功, 성공, 败는 失败 그래서 성공과 실패, 胜负 승부를 가리다 이런 말 하죠. 우리가胜은 이기다, 후는 지다. 이런 표현들도 정확하게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구조라는 걸 알아보신 다음에 주변이 플러스 마이너스에 맞게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주실 필요가 있으세요. 자, 우리 58번 문제. 먼저 수일한 단시 같은 거는 없는 문장입니다. 一个城市的经济能否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발전을 할 수 있는 것도 얘기했지만 발전할 수 없는 것도 얘기했다는 거. 그럼 뒤에 배경도 그것에 맞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것은 关键, 그 관건이 在于 어디에 달려있다. 能이라고 되어 있어요. 뒤에 자세히 해석을 안 해도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에 달려있다. 그러면 能은 할 수 있으면 신속하게 발전을 할 수 있겠지만 발전을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한 것이 되어버리겠죠. 그래서 얘도 같이 뭐를 써서 能否 해서 마이너스를 맞춰줘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했는데요. 2021년, 2022년에 정말 마르고 닳도록 나왔던 문제예요. 자, 이제부터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기본적으로 항상 나오고 있는 문제 유형들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은 쓰기입니다. 이번 쓰기는 주인공 이름이 니엔칭른 그냥 젊은이였어요. 주인공 이름도 한자가 되게 어렵고 하면 그것도 우리한테 되게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은 전혀 없었고요. 주요 단어 중에 하나는 메이라고 하는 것은 동그랗고 작은 사물을 세는 단위입니다. 그래서 금메달이라든지 반지 같은 거 오늘은 잉비라고 해서 동전을 세서 이메잉비 하나의 동전 이것이 오늘 꼭 써야 되는 표현이 되겠고요. 총 7단락이었어요. 자, 딱 깨놓고 말해서 우리가 천자의 글을 400자로 줄이는 요약 쓰기를 하는 것이 6급 작문의 핵심인데요. 즉 40%를 골라내는 거죠. 보통 이 400자 작문에서 가장 좋은 단락의 개수는 4개에서 5개입니다. 7개는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그리고 7개라는 말은
그 안에서 또 내용이 다시 줄여진다는 뜻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단락은 거의 한 문장밖에 안 나온다든지 단락으로서의 기능을 거의 할 수 없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단락끼리 합쳐서 4개 내지는 5개로 다시 재분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쓰기의 기본 규칙, 단순히 단락별 요약이 아니다. 혹시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 계신가요? 1번 단락에서 40%, 2번 단락에서 40%, 무조건 단락마다 40%의 내용을 끄집어낸 다음에 쭉 연결하면 좋은 요약쓰기가 될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단락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전체 내용의 균형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단락은요, 정말 한 80% 다 써야만 이게 줄여도 내용을 이해하게 만드는 단락이 있는가 하면 어떤 단락은 한 90%를 써야 된다든지 어떤 단락은 10%만 써도 된다든지 단락마다 뽑아내는 내용이 다른데요. 그것은 전체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판단을 하는 것이지 이렇게 쪼개서 40%를 다 단락별 요약을 해서 합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 되겠습니다. 중복되는 내용이나 뒤의 내용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은 당연히 패스해 주시고요. 좀 더 상세한 설명이 들어갔거나 좀 문학적인 표현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좀 멋을 부린다든지 그런 것들도 일단 우리가 줄이게 되면 어울리지도 않아요. 너무 짧아서 글이. 그래서 그런 것도 패스하게 되겠고요. 인칭대사 오늘 한번 나올 건데요. 특히 우리 직접화법을 그냥 일반적인 서술식의 간접화법으로 바꿀 때 워가 들어가 있으면 이게 타로 바뀐다든지 하는 것들 조심해서 바꿔주시고요. 지시대사 예를 들어서 쩌 그래서 원래는 그랬죠? 라는 말이 있고 앞에 내용을 가리키는 지시대사였는데 내가 이 부분을 안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쩌 대신에 다른 말로 연결을 한다든지 그런 거에 주의를 기울여 주셔야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직접화법이 간접화법으로 바뀔 때 우리 나중에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더 좋은 것은 뭔가 이게 아무래도 줄이다 보면은 탁탁탁탁 연결성이 조금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러나 그래서 따라서 이런 것들로 관련사를 이용해서 부드럽게 연결성에 주의해 준다면 훨씬 더 깔끔하고 매끄러운 요약 쓰기가 가능하겠습니다. 우리 쓰기는 10분 동안 글을 보고요. 그리고 35분 동안 쓰기를 하게 됩니다. 10분 동안 글을 본다는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럽죠. A4지 한 장의 분량인데 한국어로 A4지 한 장의 분량도 보기 시작하면 10분 동안 다 파악하고 암기한다?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분이 가장 관건이 되겠는데요.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규칙은요. 앞에서부터 암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 불가능에 도전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있거든요. 10분 동안 진짜 암기를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하거든요. 3분의 1만 암기하셔도 머리가 굉장히 좋으신 건데 IQ가 아주 높거나 그거는 아니죠. 그래서 내용을 암기하는 것이지 모든 표현을 암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내용을 파악을 하는 거죠. 자, 2번 앞부분에서 주인공이나 기본 배경이 언급되는 내용 플러스 앞부분 그리고 제일 마지막 부분 을 먼저 읽는다. 그래서 제일 처음과 제일 끝을 읽게 되면 대충 이 사람이 처음엔 이랬는데 마지막엔 이렇게 끝이 나는구나 하게 되면 그 중간의 흐름을 정확하게는 몰라도 우리가 파악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과 끝을 먼저 읽어주시고요. 특히 마지막에 나오는 주제예요. 주제. 보통 주제는 전략적으로 암기하는 것이 좀 좋습니다. 2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보통 주제성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주제 같은 것들은 내가 만들어내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암기를 해두는 거고요. 또 하나는 글을 시작하는 것보다 끝맺음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여러분. 뭔가 멋있게 딱 끝내기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요거는 전략적으로 10분이 딱 끝나기 직전에 암기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다시 이제 처음부터 가는데 아까 읽었던 부분은 패스를 하셔도 되겠죠. 읽으면서 필요 없는 부분, 특히 반복되는 내용 상세한 설명을 하는 곳, 이야기의 흐름과 직접적 관계가 없는 주변 인물에 대한 서술은 그냥 대략 넘어가시면서 쉽게 내가 바꿀 계획을 어느 정도 세우면서 읽어 내려가셔야지 이걸 똑같은 어떤 텐션으로 쫙쫙 읽어서는 일단 10분에 읽기도 불가능하고 그걸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을
갖지를 못해요. 없어요. 그 시간이. 10분 동안 읽으면 그냥 끝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안 써도 되겠다 싶은 거는 빨리빨리 넘어가면서 요거를 써야겠다라고 어느 정도는 계획을 세우면서 내려갑니다. 이 계획이 가능한 이유는 아까 처음 말했던 앞부분과 끝부분을 읽어놨기 때문에 앞부분이 이렇게 시작했고 끝부분이 이렇게 끝났다면 대략 이런 내용이 중요하겠다는 것을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4번. 글을 보지 않고 이제는 전체 내용을 이해했는지 빠르게 머릿속으로 한 2, 3분 남았을 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생각을 해보시고 10분이 끝나기 직전 해야 될 것은 주인공 이름. 근데 오늘은 이엔칭이라서 그거는 안 해도 되고요. 오늘 쓰기에서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단어. 아까 우리 이메잉, 빅. 하나의 동전.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마지막 문장. 전략적으로 조금 암기를 해두시는 걸 끝에 하고 10분을 끝내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사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우리 글을 한번 읽어보는데요. 먼저 앞부분 글을 한번 읽고 그리고 제일 끝부분을 읽고 그리고 중간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어니까 조금 빨리 가도록 할게요. 총 7단락입니다. 오래전 한 명의 젊은이는 대학 졸업 후 2만 위안을 가지고 혼자 광저우로 와서 창업을 했는데 이것은 부모님이 아껴 먹고 아껴 써서 다년간 모아 그에게 남긴 돈이었다. 그는 스스로에게 반드시 성공해서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려서는 않는다고 말했다. 2번 단락까지 볼게요. 그러나 운명의 장난이었다. 2만 위안은 뜻밖의 사고 때문에 물거품이 되었다. 돈을 날린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돈이 이렇게 없어졌다고 생각하니 젊은이는 얼굴이 눈물로 범벅이 되었고 운명은 공평하지 않다고 한탄했다. 본래 자신에게 너무 많은 운을 주지 않았는데 원래 나한테는 운이 없었는데 창업 초기에 또 자신에게 이런 장난을 치다니. 뭐가? 운명이. 여기까지 읽었을 때 이 사람은 창업에서 망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7번 단락, 마지막 단락을 볼까요? 이후 무릇 나왔어요. 凡是 해석 안 하셔도 사실 괜찮아요. 그의 회사에 와서 지원하는 젊은이들은 모두 이 조건에 들어가면 모두 뭐뭐하다. 그의 회사에 왔다. 무슨 얘기예요? 이 사람 아까 망했잖아요. 근데 자기 회사가 있는 거예요. 자기 회사에 와서 지원하는 젊은이들은 모두 이런 말을 듣게 되었다. 이 세계에서 당신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뭔가 갖고 있을 겁니다. 실패에 직면하면 포기한다고 경솔하게 말하지 마세요. 당신이 발견하길 원한다면 아마도 하나의 동전이 당신에게 잊혀진 어느 구석에 있을 것이고 이것이 아마도 바로 하늘이 고의로 당신에게 남겨준 운명의 문을 여는 열쇠일 겁니다. 라는 말을 듣게 된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회사가 생길 만큼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실패에 직면했을 때 포기하지 않았을 거고요. 그쵸? 그리고 뭔가 동전이 이 사람의 성공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3번 단락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며칠 동안 방랑을 한 후 그는 육교 위에 누워 머릿속은 멍했다. 이때 신문을 파는 노부인이 걸어와서 말했다. 시엔성, 신문 하나 사세요. 그는 무의식적으로 손을 뻗어 호주머니에 넣었고 하나의 얼음처럼 차가운 것을 만지게 되었는데 꺼내어 봤더니 뜻밖에도 하나의 1위안짜리 동전이었다. 그는 풍자적이라고 느꼈는데 하늘이 뜻밖에 그에게 하나의 동전을 남기다니. 그러나 1위안을 써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는 신문을 하나 사면 아마도 이 노인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동전을 건네주었다. 노부인은 그에게 하나의 신문을 건넸고 또한 그에게 우지아오치엔 그러니까 1위엔이 있었잖아요. 반을 거슬러 주었다. 그는 신문을 얼굴 위에 덮었는데 그러나 오랫동안 노력했지만 잠을 들지 못했다. 눈을 뜨자 그는 갑자기 신문 위에 모집 공고를 보게 되었다.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본 회사는 업무의 수요로 인해 이런 것들 우리가 다 적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직원 한 명을 모집하면 모집 공고 아까 모집 공고라고 충분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읽으면서 스르륵 빨리 좀 넘어가는 겁니다. 모집 공고를 보게 되었다. 그는 이것이 아마도 하늘이 그에게 준 한 번의 기회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길가의 한 상점에 걸어 들어가 공중전화를 들고 상대에게 전화했다. 그들은 매우 시원시원했고 그와 만나자고 요구했다. 그는 전화를 내려놓고 그런 다음 그 우지아오첸을 상점 사장에게 건넸으며 이게 돈을 주고 이제 전화를 썼으니까요. 상점 사장은 또 하나의 이지아오첸 그러니까 4지아오첸, 4지아오첸이 전압인 것 같아요. 이지아오첸을 거슬러 주었다. 그는 이 동전을 손바닥에 쥐고 그 회사에 가서 운에 맡기기로 결정했다. 그는 40분을 걸어서 그 회사에 왔고 옷차림을 정리하고 자신의 낙담을 걷어내고 얼굴에서 조금 낙담한 그런 표정을 걷어내고 힘을 낼 준비를 했다. 너무나 자세한 표현이라 별로 애쓰지 않을 것 같습니다. 회사 사장과의 대화 중에 그는 대담하게 자신의 재능을 드러내고 자신의 이상을 간곡하게 말했다. 면접의 마지막에 사장이 그에게 말했다. 젊은이, 당신의 나에 대한 신임에 감사하고 만약 당신이 원한다면 나는 당신이 우리 회사에 들어오길 희망합니다. 어떤 거죠? 채용이 된 것이 되겠습니다. 5번 단락 좀 길어서 나눠서 봅니다. 젊은이는 이때 호주머니에서 그 이지아오 동전을 끄집어내고 말했다.
그러나 저는 이 이자오치엔을 제외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장은 쾌활하게 웃었다. 당신은 정말 유머러스하네요. 이자오치엔이 있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뭔가 있잖아요. 게다가 진정한 부는 결코 당신의 재산을 많고 적음으로 가늠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지혜, 능력, 선량함, 그리고 강함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말을 하면서 사장은 그에게 힘이 있는 오른손을 뻗었다. 그는 자신이 손이 어떻게 사장의 손과 함께 잡았는지 악수한 거예요. 기억하지 못했고 모든 것이 꿈속에 있는 것 같았다. 악수한 게 중요할까요? 이런 것들은 굳이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의식적으로 버리면서 가셔도 괜찮겠습니다. 후에 젊은이는 정말 그 회사에 남았고 게다가 사장의 신임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줄곧 있는 힘을 다해 일했다. 3년 후 젊은이는 그 회사의 부회장으로 진급했다. 지금 이미 더 이상 젊지 않은 그는 자신에게 속하는 산업을 소유했지만 자기 사업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해 그의 소주머니에 겨우 하나의 동전이 남았고 그리고 그 동전이 그에게 가져온 인생의 기적을 시종일관 잊지 않았다. 이후 무릇 그의 회사에 와서 지원하는 젊은이들은 모두 이런 말을 듣게 되었다 했던 것은 아까 읽었기 때문에 반복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40%를 끄집어내서 정리를 할 텐데요.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쓰기 같은 경우는 제가 요거 한 편 하는 것만 보지 마시고요. 이 앞에 적중특강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자꾸 보시다 보면은 요걸 골라내는 어떤 기술이나 규칙성에 대해서 느낌이 오실 수 있으니까요. 크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보실게요. 오래전이라는 시간 단위가 하나 나옵니다. 표현은 早年间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한 명의 젊은이는 대학 졸업 후 2만 위안을 가지고 이때 이 2만 위안은 밑에 설명에서 부모님이 그에게 남긴이라는 표현이 사실 있었어요. 이 적중특강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제가 이 방법을 되게 많이 쓰는 거 아실 건데요. 수식 성분으로 부모님이 그에게 남긴을 넣어서 2만 위안을 가지고 혼자 중요하지 않죠. 광저우로 와서 창업을 했는데 자 2번 단락으로 바로 갑니다. 그러나 운명의 장난이 중요하지 않죠. 2만 위안은 뜻밖의 사고 때문에 뜻밖의 사고, 이창, 이와이. 이와이가 명사일 때는 뜻밖의 사고. 뜻밖의 병고 이런 뜻이 됩니다. 사고 때문에 물거품이 되었다는 말은 사실 무슨 뜻이에요? 없어졌다로 끝내버리겠습니다. 네, 가장 핵심적인 설명만 딱 하도록 하겠습니다. 눈물이 범벅이 되었고 운명은 공평하지 않다고 한탄했다. 물론 넣으면 좋겠지만 이런 표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세밀하게 설명이 들어가는 거고 우리가 또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한 내용이기도 하죠. 자, 여기까지 중국어로 한번 해보고요. 앞에 요 표현과 창업을 했는데 이렇게 돼서 없어졌다를 한 문장으로, 이건 문장 표시예요. 한 문장으로 쫙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早年间一个年轻人大学毕业后带着父母留给他的2万元来到广州创业 심표 계속 然而2万元因为뭐 때문에 一场意外没了라고 해서 여기서 그냥 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단락입니다. 자, 시간대가 지금 여러 개 나오는데 아까는 처음 시작할 때 早年间이라는 표현이 나왔죠. 이제 두 번째 시간대는 며칠이 지났어요. 며칠 동안 방랑하다, 류랑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는 육교 위에 누워 있을 때 하고 什么的时候 혹은 시를 하나 넣어서 연결을 해주고 신문 파는 노부인이 걸어와서 이 말의 핵심은 뭐예요? 신문 사달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신문 하나 사기를 바랬다 하고 한 문장으로 끝내보도록 할게요. 한번 해볼까요? 流浪了几天后他躺在 어디에 누워있을 때 天桥上时一位卖报纸的老妇人희망했어요. 希望他买一份报纸 그가 신문 하나 사기를 희망했다, 바랬다. 자, 두 번째 문장입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손을 뻗어 굉장히 세밀한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핵심만 딱 말하면 그는 호주머니에서 在什么什么中을 쓰도록 할게요. 호주머니에서 1위안 동전을 자, 차가운 것을 만지게 되었다는 표현이 위에 있거든요. 그걸 가져와서 만지게 되었는데 그는 신문을 하나 사면 아마도 이 노인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까지를 한 문장으로 갑니다. 이런 자리를 딱 만지고는
아, 내가 이거 신문 사면 이 노인은 도울 수 있겠네라는 생각을 했다로 바로 넘어갑니다. 특히 중간에 풍자적이라고 느꼈다. 이런 것들은 정말로 쓸 필요가 없는 표현이 되겠죠.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 그리고 비유적인 표현. 자, 그러면 해볼까요? 他在一代中摸到了 만지게 되었어요. 뭐를? 一元 硬币. 아까부터 제가 一元 硬币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一元 硬币. 그리고 쉼표. 他想 그는 생각했어요. 뭐라고 생각했어요? 买份报纸 하면 也许能帮到老人. 이 노인을 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동전을 건네주었고, 우리는 계속 연결. 노부인은 신문은 당연히 줬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바로 그에게 우지아오첸을 거슬러 주었다. 우리 누구에게 돈을 거슬러 주다? 짜오 게이 누구 얼마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于是他把硬币递了过去. 건네 주었고 老妇人找给他五角钱이라고 해서 이렇게 한번 줄여봤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육교에 있을 때 노부인이 와서 신문 사기를 바래서 호주머니에서 1원짜리를 꺼내서 이러면 도울 수는 있겠다 생각했고, 그러고 돈을 줬더니 이제 우지아오첸을 거슬러 받았고,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봤습니다. 4번 단락입니다. 자, 잠이 오지 않아서, 이게 중요하지 않죠. 그는 신문 위에 모집 공고를 보게 되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아까 말한 것처럼 빼면 됩니다. 보게 되었는데 쉼표, 그는 이것이 아마도 하늘이 그에게 준 한 번의 기회라고 생각했다. 우리는 여기서 한번 끊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他看到了报纸上的招聘启事. 이게 모집 공고라는 뜻이에요. 써야 되겠죠. 招聘启事를 보게 되었는데 他想 그는 뭐라고 생각했다? 这也许是上天给他的一次机会라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 이제 상점으로 갈 거예요. 길가에 이런 거 필요 없으니까요. 한 상점에 걸어 들어가 공중전화를 들고 필요 없죠. 상대에게 전화했더니 그들은 매우 시원시원했고 필요 없고 그와 만나자고 요구했다. 여기까지. 于是走进一家商店给对方打电话 했는데 他们要求跟他见面 만나자고 요구했다. 그는 전화를 내려놓고 그런 다음 그 우지아오첸을 상점 사장에게 건넸고 상점 사장은 또 하나의 이지아오첸을 거슬러 주었다. 그래서 이지아오첸이 마지막에 남는 거예요. 그죠? 자, 他放下电话 전화를 내려놓고 然后把那五角钱递给商店老板 했어요. 商店老板又또 아니요, 又找给他一枚一角钱이라고 합시다. 找给他 그에게 얼마를 거슬러 주었다? 이지아오첸을 거슬러 주었다. 요렇게 해서 이제 신문을 봐서, 그죠? 상점에 가서 전화를 걸어서 오라고 하니까 이제 이지아오첸을 돌려받는 얘기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5번 단락은 이렇게 두 페이지에 이어집니다. 자, 세 번째 시간대가 나왔습니다. 40분 후가 되겠죠. 40분을 걸어서 그 회사에 왔고 옷차림 정리하고 뭐뭐하고 이런 거는 좀 빼고 회사 사장과 바로 대화를 하는 중에 그는 대담하게 수식 서문 빼고 자신의 재능을 드러내고 展示才华 자신의 이상을 간곡하게 말했다. 诉说理想 했다. 면접 마지막에 사장이 이 말 사실 뭐라 그랬어요. 제가 젊은이 당신이 나에 대한 신임에 감사하고 다 필요 없죠. 채용되었다고 말했다 하면 끝납니다. 채용되다. 被录用 어려운 단어 아니죠. 자, 올라가 보도록 합니다. 他步行40分钟来到了那家公司在与公司老板的交谈中他展示自己的才华诉说自己的理想 하고 한 문장이 끝났습니다. 面试的最后老板说 뭐라고 말했다? 他被录用了 그는 채용되었다고 말했다. 해서 한 문장이 끝났습니다. 젊은이는 이때 호주머니에서 그 이지아오 동전을 끄집어내고 말했다. 뭐라고 말했어요? 저는 원래는 워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바꿔야 돼요? 그는 이 이지아오첸을 제외하면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라는 표현을 원래 뭘 썼었냐면 이우소요. 이제 이는 하나도 우는 없을 무자 없습니다. 소어는 바소자잖아요.
있는 바가 없습니다. 근데 쌤 저는 이거 진짜 못 쓰겠던데요. 그러면 什么也没有 이렇게 풀면 되죠. 네, 이렇게 풀면 되십니다. 자, 그래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 까지 한 문장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年轻人这时从口袋里 뭐를 끄집어냈어요? 掏出那一角硬币说 말했어요. 他除了 뭐를 제외하고 这一角钱一无所有了 라고 말했다. 사장은 쾌활하게 웃었다 하지 말고 말했다. 이자오첸이 있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진정한 분은 보시면 이것이 아니라 이것이다 라고 했다면 이것이다가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뒤에 것만 적겠습니다. 게다가 진정한 분은 지혜, 능력, 선량함과 강함으로 드러나는 거다 라고 말했다. 네. 老板说 자, 有一角钱就不是一无所有 혹은 不是什么也没有 예,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다. 而且真正的财富是用智慧能力善良和坚强来体现的 라고 말했다.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악수하는 과정 전부 다 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6번 단락입니다. 또 시간대가 하나 나옵니다. 후에 호라이라는 표현입니다. 젊은이는 그 회사에 남았고 그 다음에 결과만 3년 후 또 시간대가 나옵니다. 시간 3년 후 부회장이 되었다.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보도록 하자. 后来年轻人留在了那家公司3年后 되었다고 해요. 그냥 成为副总经理 가 되었다. 지금 또 시간대가 하나 나옵니다. 지금 더 이상 점지하는 그는 필요 없어요. 그는 자신에게 속하는 산업을 소유했다. 용요, 수의, 쯔지더, 찬예 했지만 그러나 그는 그 해의 그 하나의 동전과 호주머니에 있던 이런 말 다 필요 없어요. 하나의 동전과 그리고 이지를 썼어요. 그리고 그 동전이 그에게 가져온 인생의 기적을 시종일관 잊지 않았다. 네, 요게 한 문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요게 한 문장. 如今他拥有了属于自己的产业，但是他始终不会忘记 시종일관 잊지 않았다를 먼저 쓰고 그다음 목적어들이 들어가야겠죠? 뭐를 잊지 않았죠? 始终不会忘记当年的那一枚硬币 그때 그 하나의 동전과 and 以及那枚硬币带给他的人生奇迹를 잊지 않았습니다. 네. 7번 단락입니다. 此后라는 표현 나왔어요. 이후 무릇 안 쓸게요. 그냥 우리 그의 회사에 와서 지원하는 젊은이들은 모두 이런 말을 듣게 되었다. 사실 한 문장은 아니거든요. 요걸 쓰고 이제 어떤 말인지 쭉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요까지만 중국어로 해볼게요. 此后来他公司应聘 지원하다. 应聘的年轻人都会听到这样的话 이런 말을 듣게 되었다. 하고 쭉 보면 이 세계에서 당신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보다는 더 중요한 말이 뭐죠? 좀 더 주제성이 드러나는 말은 실패에 직면하면 面对失败 했을 때 포기한다고 칭은 쉽게 이엔 말하다. 放弃, 轻言放弃, 쉽게 말하지 마세요. 당신이 발견하길 원하기만 한다면 뭐 쓸 거냐면 只要지우 쓸 겁니다. 발견하기 원하기만 한다면 이때 원하다는 조동사 건 한번 써볼게요. 건 원하다, 뭐뭐 하길 원하다 기만 한다면 동전 얘기를 굳이 하지 말고 이제 더 이상 좀 더 깔끔하고 도리를 직접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동전이 구석에 누워있다? 너무나 문학적인 표현이죠. 이것이 동전 이퀄 뭐예요? 운명의 문을 여는 열쇠인 거죠. 동전이. 그래서 그냥 이거를 발견할 것이다 라고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죠. 즉, 只要 뭐 하기만 하면 당신이 발견하길 원하기만 한다면 就 운명의 문을 여는 开启命运之门的钥匙 열쇠를 발견할 것이다. 요렇게 두 개 얘기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面对失败不要轻言放弃 그리고 只要你肯发现 당신이 발견하길 원하기만 한다면
就会发现 발견할 것이다. 뭐를? 开启命运之门的钥匙.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글은 정리가 되겠습니다. 또 이 글은요, 지금 시간이 명확하게 지금 제시가 되고 있어요. 早年间 오래전이라는 시간대, 그리고 며칠이 지난 동안, 방랑을 해서 며칠이 지난 후, 그리고 40분 후에 회사에 걸어왔고, 그리고 후에 회사에 남았고, 3년 후에 부회장이 되었고, 지금은 자신의 산업을 소유하고 있고, 그리고 이후 젊은이들이 오면 이런 말을 다 듣게 되었고, 네, 이런 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내용을 잘 정리하는 것이 비교적 좋은 힌트가 될 수 있는 그런 글이 되겠습니다. 자, 단락은 어떻게 분배를 했냐면요. 1번, 2번 단락, 창업을 하지만 돈을 모두 잃게 됨. 예, 그게 아까 짧게 줄였던 부분이고요. 2번 단락은 신문에서 채용 공고를 보게 되는 과정. 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 4번까지 걸리게 되겠고요. 3번 단락은 5번, 6번을 묶어서 면접을 해요. 면접 후에 채용되고 또 나중에 성공까지 하는 내용으로 가고요. 7번 단락은 그의 회사에 지원한 젊은이들이 듣게 되는 말이 곧 주제가 되겠습니다. 제목은요, 두 가지 부분에서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데 하나는 이야기에 포인트를 맞추는 제목이 있을 수 있고 하나는 주제에 포인트를 맞추는 제목이 있을 수 있는데요. 만약에 이야기에 주제를 맞춘다면 이 메이인 비가 되겠죠. 전반적으로 제일 중요한 사물을 끄집어내시면 됩니다. 하나의 동전. 만약에 주제 단락에서 가져온다면 부야오, 뭐 하지 마세요? 칭엔팡치, 쉽게 포기한다고 말하지 마세요. 라는 말을 제목으로 삼으셔도 괜찮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9월에 있었던 문제 중에서 좀 중요한 거, 그리고 항상 좀 잘 나오는 문제 풀이도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쓰기는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솔직히 일단 주인공의 이름부터 간단했고요.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고 힘든 내용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중특강을 좀 많이 보세요. 많이 보시다 보면 쓰기 부분은 자꾸 봐야지 이게 이런 식으로 줄여나가는구나 하는 어떤 규칙성? 요령 같은 것을 익힐 수 있는 거지 한 편만 봐서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 치기 전에 적중특강을 많이 봐서 쓰기는 조금 연습을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